만날 텐데. 오늘은 게스트가 또 수육이 먹고 싶다 해서 막걸리 수육 레시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비빔면 했던 거 이게 되게 맛있어서 간을 조금 약하게 해가지고 빵 위에 얹어서 까나페처럼 처음에 낼 거고요. 오랜만에 크렘 차우더 스프를 끓였습니다. 되게 맛있게 나왔고 이것도 레시피에 나와 있습니다. 레시피가 있는 게 좋네요. 음식을 보여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로 와보시면 하정우 형이 이런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아직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뒷부분에 또 대망의 무기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로. 그때 얘기했던 진짜 말보로. 말보로. 이거 형 좋아하시라고 제가. 아하, 와우. 뷰티풀. 사진 한번 찍을게. 찍어야지. 야, 오늘 큰일 났네. 일단 맥주를 하나 꺼내갖고 건배를 할까요? 그럽시다. 뭐 드셨어요? 나는 점심을 그냥 불고기 버거를 먹었어. 오케이.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와우. 오케이. 전 이거 좋아해가지고. 난 스텔라. 그럼. 이게 그 용도구나. 네. 형 오늘도 그냥 편하게 뭐 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이게 여기다 하는 그게 있네. 냉장고랑은 다른. 얼마나 얼려 이거 넣어놨는데? 지금 한 2시간 2시간 넘었어요. 한 2주는 넣어놔야. 진짜? 저번에 얘기했죠. 에이, 과학적으로 그게 얼음만 계속 교체해가지고. 아직은 좀 부족해 지금 시원함이. 이거 시원한 것 같아. 진짜? 근데 그 전에 냉장고에 있었나 보다 이거. 그렇죠. 시원한 거 사와가지고 넣은 거지. 빨리 시원해지는 거는 빨리 식어버리더라고. 근데 오랫동안 이거를 쿨링을 해놓으면, 칠링을 해놓으면 그 칠링 시간이 오래 가는 거.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가? 아니면 얘가 그게 정해져 있을 텐데. 몰라. 아니 뭐 혼이 좀 있는 것 기분도 같아서. 중요하지. 소울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그냥 얼마 전에 제가 했던 레시피 중에 하나인데 이걸 면에다 비벼 먹었었는데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갖고, 그리고 형이 또 화이트 와인을 가져온다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걸 뭘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랑 크렘 차우더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다가 만약에 소주를 먹게 되면 이제 수육을 해놨고. 아니 어떻게 그날 저녁에 테니스를 치러 가는 어떻게 그런. 자다 깨서 갔죠. 한숨 잤죠. 난 그 뒤에 3일 동안 힘들었어. 저도 한 이틀 힘들었어요. 저 일부러 해놨어요. 어떻게 그 시사를 갔어? 매니저한테 연락해갖고 영화를 봐야 뭘 얘기를 하지. 이건 와인잔 정도인가요? 맞다. 왔다 갔다? 와인? 네,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왔다 갔다 와인이거든요. 그리고 형 기분 좋으라고 한 거지 형 겁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약간 지금 눈빛이 이 미친 새끼가. 이거구나. 이거 형 얘기해갖고 꽤 팔렸을걸요? 그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블로그 보니까 나도 사 먹어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맛있더라고 이거. 저는 되게 정신없었어요. 저도 끝나고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내가 초대했는데 오늘 스케줄 안 돼가지고. 지훈이 갔었다면서? 남자 셋이 와서 난 여자랑 같이 올 줄 알고 뭐 나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 그러더니만. 주지훈이 은근히 여자 없는데. 심지어 자기보다 훨씬 안 예쁜 남자 2명. 형님 재밌었습니다. 그래갖고. 보통 그렇지 않나? 자기보다 좀 이렇게. 그 지훈이한테 얘기했어. 수경이 너 만나러 간다고. 이거 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뭐야? 그러냐고.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눈빛으로 초롱초롱 보고 있는데. 지현이 형 오라 그럴 걸 그랬나? 시간 되면. 한번 물어볼까? 응. 그래. 그런 거지 뭐. 딱이네. 재밌게 봤어 영화? 좋았어요. 약간 지루할 감이 없다 그래야 되나? 되게 집중. 그리고 마지막까지 점점 고조가 되고. 시완이가 너무 잘했어. 걔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 체지방 6% 기사. 그거 진짜 만들었어. 그다음에 시완이가 이번 이제 인생 캐릭터 만난 것 같아. 정말
그러니까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되게 막 반공교육이니 뭐 역사에 대한 거니 너무 많이 이제 하고 있다가 요즘 세상이 되게 바빠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런 걸 누가 신경 써. 근데 맞아, 우리나라 참 지독히도 상처가 깊은 나라고 말도 안 되잖아. 약간 그 가난한 나라에서 거지 같은 운동화로 마라톤을 뛰어가 무릎 다 작살났을 텐데 그걸 막 뭉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약간 뭉클하기로 한 거 되게 싫어하는데도 맞아, 나 우리나라 사람이지, 맞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그래서 되게 좋았어. 맞아.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고맙습니다. 오늘 영화 얘기 엄청 하네요. 영화 얘기 다 편집할 거예요. 어. 그냥 빨리 취해야 돼. 지금 재미없어. 그쵸. 네. 바이브가 그때랑 좀 다르지, 약간 오늘. 그날도 형이 딱 이제 괜찮아졌다 할 때부터 좋았거든. 어떻게 스프를 먼저 좀 먹고 수육을 드실래요? 아니면? 스프 먼저 들어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시경아, 너가 호동이 형보다 술을 잘 마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유, 지금은 내가 더 잘 먹겠지. 와, 지금? 22살에 강호동과 22살에 내가 만났으면 호동 형이 이겼겠지. 호동 형이 나랑 먹고 10년 만에 토를 했어. 그래서 집에 가다가 내가 놔줄게요. 집에 가다가 토를 했는데 자기 페레가모 구두에 자기 토가 묻어서 그걸 벗어서 자갈로 이렇게 토를 띠다가 빡이 쳤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너 때문에 10년 만에 토했다고. 와우. 나이스. 이게 또 정성껏 끓인 거야. 조개 육수 내갖고. 이야. 이거 한번 끓여 먹어봐야겠다. 제 유튜브에 레시피가 있습니다. 네, 볼게요. 나는 호동 형이랑 술 마시면 그냥 무시무시하던데. 형, 난 어릴 때 예능하다가 이제 뒤에서 형을 이제 이 겨드랑이 밑으로 몸을 잡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형은 이렇게 생겼다니까. 그런 사람이 강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장사잖아. 우린 인간이고 형은 천하장사인 거예요. 인간끼리 술 대결하는 거지. 호동 형은 아예. 그치. 호동 형 얘기를 진짜 밤새 할 수 있는 난 사실. 지훈이 형 연락은 했어요? 지금 청주에서 촬영이래. 3일 연속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약간 고민했거든요. 지훈이가 또 약간 귀여운 동생 역할을 또 해줘서 얘기가 되게 부드럽게 풀렸는데. 중간에, 그치. 그럼 오늘 누구를 하나 더 불러야 되나? 아니면 형한테 불러달라고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그래서 제 유튜브가 좀 자연스럽고 좋아하는 거겠지만 뭐 이렇게 잘하려 그러면 뭐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영화를 보고 와서 영화 얘기를 좀 하고 그냥 형이랑 좀 취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했지. 그거 좋아, 둘이. 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형은 원래 그러면 영화 일을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원래 나의 첫 번째 꿈은 감독이었어. 근데 그냥 어렸을 때 너무 숙기가 없고 나의 일상, 어렸을 때 일상만 봐도 어디 학교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질문 하나 못하고 선생님한테 되게 수줍어한 아이였었거든. 근데 배우는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떤 그런 영화를 찍고 싶고 그런 거를 만들고 싶은 막 마음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감독을 해야겠다. 그냥.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러면서 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리고서 이제 대학 입시 때 원래 이거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떤 배우가 되거나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 그랬지. 그렇지. 근데 나는 어머니의 권유로 연극영화과에 들어갔어. 진짜? 너는 배우를 해야 된다. 아들이 또 원하는 게 보이고 하니까 그래. 그랬나 봐. 나의 어떤 본능과 나의 어떤 숨겨져 있던 꿈이 꿈틀꿈틀 뭐 비춰질 때가 분명히 있었겠지. 그래서 영화과를 가서? 정확히 연극학과를 갔지. 연극학과 연기 전공을 가서 전공을 시작을 했던 거지. 근데 뭐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내 맘대로 되는 게 학교 안에서도 오디션을 봐야 연극에 들어갈 수 있거든. 학교 안에서 하는 연극도? 뭐 탤런트 시험도 보고 뭐 오디션도 보고 다 떨어지는 거야. 근데 결정적이었던 게 이제 왜 형이 부족했어요, 연기가? 아니면 뭐였던 것 같아? 때였던 것 같아. 시기였던 것 같아. 아직은 꽃봉오리도 형성되지 않은, 맺히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무식한 자신감으로 난 되겠다. 자신감은 또 있었어? 있었던 것 같아. 마음 깊숙이. 막 아버지한테 나 이거 떨어지면 난 바로 군대 간다. 군대 갑니다, 아버지. 저 무조건 붙습니다. 당연히 떨어지지. 이렇게 설레발이 까는데. 아마 지금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방송국 공채 탤런트가 진짜 중요한 등용문이었거든. 맞아. 그래서 갔어. 근데 갔는데 국방부에서 공고가 뜬 거야. 군 영화를 제작을 한대.
전군에게 이런 거 오디션 할 사람 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오, 이제 대박이다. 연영과 나온 사람들한테 먼저 물어보지 부대에서 야 너 이거 이런 군의 국방부에서 이런 공문이 왔는데 무조건 하지.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벗어나야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렇지. 뽑혔네. 진짜. 근데 국방을 파견을 나간 거지. 얼마나 땡보야. 완전 2달 서울에. 동안. 재밌지. 완전 좋지. 카메라 연기 경험도 하고 뭐 사제 음식 먹고. 그럼 대학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복학했지. 2001년도에. 난 그때 데뷔를 했네. 2000년 데뷔니까. 그치. 대학교 4학년 때 무인시대라는 대하 드라마에 채택이 된 거야. 아직도 기억나는 게 KBS 별관 로비에서 오디션을 봤어.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막 가서 오디션도 보고 할 때구나. 그러니까. 근데 좀 큰 역할이었어. 이덕화 선생님 셋째 아들이었거든. 완전 크네. 엄청 크지. 이덕환 선생님 계속 나오잖아. 그치. 이의민. 그래서 갔는데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더 이상 연락이 없는 거 전화도 안 받고 잊어먹었나? 그래서 올라갈 용기는 없었어. 그 방송국 위에 드라마 제작국의 그 층에 올라갈 용기는 없었어. 근데 갑자기 감독님이 오시는 거야. 1층 로비로. 그 감독님 말투가 그래 해봐 그러는 거야. 로비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주저하지 않고 했지. 준비한 연기를. 뭐 어쨌든 그거를 테스트를 하셨는지 내가 워낙 그 팀에 그 지원한 거에 제일 무명이고 제일 신인이었으니까. 그치. 그 안에 뭐 어디 나갔던 경력도 그럼 없고. KBS 대하사극이면 그때 당시는 엄청 진짜 센 거지. 블록버스터야 뭐 완전. 전 국민이 다 보니까. 그치. 그때 무인시대를 찍을 때 윤정빈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를 만난 거지. 그래서 둘이 윤정빈 감독이랑 만나서 강의실에서 만나서 막 준비하고 뭐 돈도 없고 제작비도 없고 그 용서받지 못한 자의 투자 책임 김정자 이렇게 써 있어. 누구야? 어머님이죠. 종빈이 어머님이 500만 원 투자해 주셔가지고 영화를 찍고 이제 뭐 당연히 개런티도 없지.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 후배들 너 뭐하니? 일로 와라. 이제 그러면서 팀이 꾸려지고 막 스텝도 다 그렇게 꾸려지고. 이게 로망이, 그러니까 진짜 낭만이 있어. 그러니까 영화 쪽은. 근데 용서받지 못한 자 같은 경우는 윤 감독이랑 그냥 끝까지 찍어보는 거 있잖아. 막 60 테이크 해보는 하고 거. 한 씬을 갖고 이틀 동안 찍어보고. 그럼 이제 늘겠네. 둘 다. 거기가 나의 연기의 영화 연기를 처음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된 작품이었던 것 같아. 그냥 다 끝까지 해보는 거 있잖아. 답도 몰라 서로.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요즘에는 형 아이폰도 있고 갤럭시도 있고 뭐 다 편집도 자기가 할 수 있고. 근데 그때는 그게 다 돈이잖아. 편집을 어디서 어떻게 해. 자기가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좀 더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 맞아. 간단하지 않은 일인데 맞아. 뭘 투자해야 되고 뭘 걸어야 되고 나의 무언가를. 촬영만 13개월이었고 그 완성본을 가지고 윤종빈 감독이랑 둘이서 제 배급사를 찾아다녔지. 그치. 투자 유통사가 배급사를. 필요한 거지. 막 그러다가 다 벤치를 먹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둘이 극장에서 꿀꿀하게 다 벤치 먹고 일단 13개월에 걸쳐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 테이블 들고 이거 테이프야? 테이블을 이렇게 VHS로 떠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공공의 적 2를 봤어. 설경구형 나온 영화. 제일 잘 나온 영화. 제일 큰 블록버스터 영화 그때 당시에. 그걸 딱 보고 와. 아니 뭐 제작비가 다른 걸 뭘. 그치. 그럼. 점이나 보러 갈까? 그런 거야 갑자기 둘이. 물론 난 기독교인이라 이제는 점은 안 보는데 근데 어렸을 때 그냥 재미로 그래서 둘이 그 압구정동에 있는 점집에 갔어. 뭘 하고 싶냐는 거야. 사실 저는 배우가 꿈입니다. 그랬더니 막 뭐라 그래. 배우 하면 안 된다고. 왜? 몰라. 이런 밑도 끝도 없이 안 돼. 배우 하지 말래. 그래서 윤 감독한테도 자기가 감독이라니까 당신도 감독하지 말라고. 되게 부정적인 말들만 막 쏟아내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쁘게 나왔어. 나와가지고 그 옆에 골목에 오뎅집이 유명한 오뎅집이 하나 있었는데 있었어. 그 극장 하면 우회전하면 조그만 맞아. 골목길에 1, 2층짜리 오뎅집이 하나 있었어. 거기에 둘이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뭔가 신세 한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우정다짐도 하고 뭐 잘해보자 으쌰으쌰도 하고 뭐. 난 그 뒤에 오빠라고 있었어요. 혹시 가봤어요? 오빠한테 계란말이를 미친 맛있게 하고. 봤던 것 같아. 아는구나. 거기 음악을 너무 잘 틀어가지고. 야, 근데 뭔가 좋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건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 때 형의 그 서울의 분위기가 그냥 난 떠오르니까. 그래서 형 언제 유명해져? 빨리 지금 얘기가 너무. 난 스토리가 쓸데없이 길어. 너무 재밌어 근데. 그러다 2005년에
나한테 정말 황금 같은 기회가 왔었어. 프라 연인이란 드라마가 있었어. 전도연 누나의 보디가드인데 많은 사람들은 운전기사로 알고 있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일산에 SBS에 가서 최종 날이었어. 자, 들어오세요. 딱 들어갔더니 한 명 있고 둘이 서 있는 거야. 둘 중에 한 명 고르는 거야. 작가, 감독, 촬영 감독 쫙 관계자들이 다 있는 데서 둘이 자, 한 명씩 연기하세요. 딱 그러는 거야. 와 대박이다. 난 야, 그걸 못할 것 같은데. 야 노래해보세요 한 다음에 나도 같은 노래 하고. 그리고선 배틀 같은 느낌으로 한 명 하고 난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나도 내가 하는 거를 했지. 자, 예, 알았어요. 나가 있어요. 이제 결정해야 될 날인 거야 그날.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밖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있어.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진짜? 몇 살이었어? 형이야 동생이야? 나보다 형이었어. 한 살 형이었어. 이름은 밝힐 순 없지만 지금 활동 엄청나게 하셔. 아, 진짜? 그 뒤로 이야 대박이네. 문이 딱 열리면서 그 FD가 나오는 거야. 조연출이. 하정우 씨 들어오세요. 툭 들어가가지고. 예능처럼 집에 가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그다음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런 그런 거라고? 그 옆에 있던 형은 내가 하정우 씨 들어오세요. 그걸 하는 순간 아, 형 죄송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예능처럼 그래서 들어갔더니 하정우 씨 연기 너무 좋았는데 아, 다음 작품에 반전으로? 봅시다 아. 하고 집에 가던 사람이 이제 와 예능에서 많이 하는 그 근데 형이 된 거야. 아, 됐어. 난리 났지 막. 왜냐면 전도연이 전도연이 연기를 그치. 막 그때 도연이가 진짜 뭐 씹어먹어야 지금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미친 사람. 그땐 막 뭐 말도 안 돼. 축지법 썼던 막 그 시기였으니까 도연 누나는. 그 프라 연인이 방영이 됐을 당시에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작품이 부산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어. 막 그러면서 이제 한국 영화 저예산 영화에 러브콜들이 막 왔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기덕 감독님의 시간이었어.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을 이제 명필름의 구미호 가족을 했어. 세 번째 찍은 영화가 두 번째 사랑이라는 한미합작 영화였어. 저예산만 3개를 찍었어. 이 세 작품을 찍고 나서 아, 난 영화만 찍어야지 했는데 그 다음 작품부터 두 작품이 이제 펀딩이 안 되고 엎어진 거야, 영화가. 왜냐면 내가 이제 네임드도 없었고 어떤 그런 스코어가 상업적인 열매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히트라는 드라마의 오디션을 봤어. 감독님이 진짜 유명하신 유리천영 감독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셨고 올인 찍으셨던.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주인공은 이제 고현정 선배였지. 현정 누나랑. 그래서 그 미팅에 가서 이제 최종 그걸 봤지. 거기서 이제 된 거야. 그 굉장히 큰 MBC의 엄청나게 큰 드라마 시리즈였거든. 완전 초극 예산 영화였어. 아니 드라마였어. 그래서 거기서 또 조금 유명세를 갖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어. 연속 2작품이 무너진 거는 내가 상업적인 네임드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럼 좀 더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예술적인 거 그리고 보자. 나서 선택했던 게 또 저예산 영화가 또 들어온 거야. 그게 추격자였어. 아씨. 모든 사람이 다 거절했어. 모든 사람이 다 거절을 했고. 형 이거는 와인을 먹자. 이건 좀 먹어줘야 돼. 지금 타이밍에 추격자가 나왔다는 건. 아 진짜 꼴보기 싫었는데 진짜 이 나쁜 새끼. 아 진짜 혁 진짜 오늘 잡았네 이 새끼. 미안. 와 연기가 씨. 아가씨들 팔았죠? 아니에요. 죽였어요. 뭐? 예. 죽였어요. 아씨. 아 짜증나. 아 너무 속상하고 너무 연기 너무 잘하니까. 많은 배우들이 다 깠대는 거야. 아 진짜. 그래서 나한테 온 거지 기회가. 그래서 그걸 봤는데 미쳤다 싶었어. 미쳤다. 왔어. 근데 그 윤석영 맡은 역할도 윤석영한테 간 거야. 김윤석 씨. 근데 윤석영은 하겠대. 그치? 타짜의 아귀가 한대는 거야. 아 진짜 왔어.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했어. 갑자기 형이 글리 사람으로 보여. 너무 꼴보기 싫어. 진짜 난 그 새끼 죽이고 싶었는데. 진짜. 나홍진 감독을 만났어. 이 사람은 그냥 신인 감독인데 그냥 그때부터 거장이었어. 거장이었어. 자신감이 정우 씨 저는요 이 작품 나오면 김은석 선배나 정우 씨나 되게 좋은 배우로 재평가 받을 거예요. 다시 올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 신인 감독의 저예산에 26억짜리에. 뭐 나도 어렸지만 나보다 4살 형이지만 나홍진 감독이. 와 형 추격자 몇 살이에요 그러면? 30살. 그게 얼마 들었지 형 관객이? 507만, 510만. 그때 당시에 26억 갖고 510만 넣은 거는 엄청난 거야.
뭐 형한테 지금 필모를 물어보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뭐 일단 뭐 난리 났구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윤종빈 감독이랑 비스티 보이즈 그것도 대박 나지 않았어요? 상업적으로 그때 당시엔 대박은 안 났지만은 이제 나중에 재평가를 받았던 영화지. 그 다음에 뭘 만났냐면 국가대표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말도 안 돼. 쫙 찍으면서 그리고 형 음악이 진짜 좋았어. 국가대표? 이재학 이재학 음악 감독. 그 형 진짜 국가대표를 찍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이 상업적으로 엄청난 초대박이 난 영화를 맞이한 거야. 근데 웃긴 게 그래 그게 처음이에요. 물론 아니 추격자가 지금 500만인데 근데 추격자는 좀 어둡고 예술적이고 국가대표 그냥 대놓고 전 국민이 즐깁시다 그렇지, 이런 영화였으니까 야 진짜 재밌었는데 첫날 스코어가 9만밖에 안 됐어. 근데 그때 해운대가 전주에 개봉을 해서 우리는 완전히 그리고선 첫날 9만 들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뒷심이 쫙 받으면서 800만까지 간 거야. 난 그때 한 달 동안 무대 인사 다녔어. 야 그게 형 몇 살이면? 개봉했을 때가 2009년.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구나. 그리고선 어깨 힘들어가고 막 국가대표 막 800만 난리 터지고 났어. 막 추적자 막 국가대표 하고 나서 만난 게 황해야. 갑자기 또 글로 갔어. 나는 너무나 돌이켜 봤을 때 감사한 건 뭐냐면 형 넓다 진짜 스펙트럼이. 국가대표를 찍고 외국 입양아가 갑자기 막 뽕끼 차 있을 때 갑자기 조선족 역할에 메이크업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삭발하고 수염 기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조선족 사투리 연습하면서 조선족들이랑 어울리고 연변 가고 하얼빈 가고 한국에 있을 때는 저 구로동 가서 조선족들 노는 마작방에 가서 놀고 뭔가 셀레브리티로 먼저 무슨 슈퍼스타 뭐 인기스타로 가는 거를 싹을 잘라버리고 다시 배우로 앉혀서 그냥 쭉 장독대에 담아가지고 다시 쭉 묵히는 식이었어. 근데 그걸 11개월 동안 찍었거든. 아무도 안 만나고. 멋있다. 내가 만약에 그 작품을 안 만났더라면 조금 날라다녔던 것 같아. 날렸을 것 같아. 근데 그렇다. 약간 그 되게 작품이- 팬시한 걸 계속 하는 것보다 한번 또 완전 누르는. 근데 그 작품이 내가 땅에 두 발을 붙이고 배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너무나 중요했던 내가 제일 작품이었던 좋아하는 표현. 난 바닥에 발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좋거든요. 가수도 슈퍼스타도.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나의 다작이 시작이 됐어. 2011년부터 의뢰인, 범죄와의 전쟁, 러브픽션, 577 프로젝트를 범죄와의 찍게 전쟁. 했어. 범죄와의 전쟁 같은 영화는 행배야. 비하인드가 사실은 민식이 형이 첫 번째 캐릭터가 캐스팅이 아니었어. 아 진짜? 딴 배우였어. 아 진짜? 근데 그 형이 고사했어.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민시 형한테 줬어. 근데 민시 형이 처음에 민시 형이 거절했어. 그래서 윤 감독이 나한테 형이 노인분장하고 그 역할을 해라. 나 못한다. 아 진짜? 최익현을? 난 못한다. 난 너무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하려면 또 해냈겠지만. 아니야, 난 자신이 없었어. 대박이다. 그거는 못하겠더라고. 최익현을 형이 할 수도 있었던 거야? 그런 또 스토리가 있어.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형배 할 거야. 형배만으로 내가 이건 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민식이 형을 찾아갔어. 형이? 같이. 감독님이랑? 그래가지고 민식이 형님이 그걸 승낙을 해줘서 그 영화 탄생이 된 거지.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은 영화야. 너무너무 내가 럭키했다고 봐. 오케이. 그때 그런 작품들을 만났던 게. 그 다음에 그 하반기에 텀이 있었어. 한 7개월 정도. 엄청나게 달려왔잖아. 그래서 뭐 할까? 짧은 어학연수를 갈까? 어디 여행을 갈까? 세계 일주를 갈까? 영화를 찍어봐야겠다. 형이? 그 어릴 때의 꿈. 그래. 이때 영화를 내가 감독을 한번 해봐야겠다. 7개월 안에 영화를 찍는다라는 건 사실은 되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든 찍어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탄생한 게 롤러코스터야. 비행기? 비행기 정경호. 그거의 성적은 어땠어요? 사실은 그게 거의 5억이 안 되는 돈으로 찍었거든. 그 세트비가 다네 진짜 출연료랑. 그치. 다 지분으로 나와줬지. 공평하게. 아예? 잘 되면 같이 좋은 거고. 너무 좋다. 근데 27만 그 작은 저예산 영화가 27만 들어온 거는 뭐
대박. 엄청난 거지. 근데 되게 유의미한 성적이거든. 근데 나무 위키에는 이거에 대해서 실패라고 써 있더라고. 그거 좀 고쳐줘야 돼. 그걸 또 찾아보는 것도 지금 되게 쪼잔하다. 왜냐면 그거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성공이거든. 그렇지. 어쨌든 지금 오케이 지금 롤러코스터까지 왔고 지금 뒤가 몇 개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도야. 씨, 군도 전에 그거다. 너무 재밌었는데. 군도 전에 테러 라이브. 테라라이브 재밌었는데. 잠깐만. 아니 지금 계산해야 되는 게 형 지금 1부터 10까지 얼마나 취했어요? 4. 그럼 괜찮아. 오케이. 그리고 나서 테러 라이브에 김병우 감독을 만났지. 그것도 저예산이야. 그것도 30억도 안 돼. 27억인가 그랬을 거야. 그때 나름 나도 이제 막 유명세를 얻어서 하정우가 왜 저런 테러 라이브 같은 저예산 영화를 왜 찍는 거야? 그냥 뭐 예술적인 어떤 그런 마음에 어떤 찍나 보다. 난 절대 아니었거든. 난 테러 라이브를 보고서 대박 영화다라고 생각했고. 와 진짜 이 감독 진짜 대단하다. 진짜 본인이 시나리오를 썼거든. 그래서 만났는데 너무 고자센 거야. 신인 감독이 나보다 동생인데 나보다 어린데 한 번은 멱살 잡은 적도 있어. 그거 준비하면서 그 감독이랑 뜻이 안 통해서? 아니 배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너무 일방적이야. 그때 당시 나의 생각은. 근데 뭐 감독님은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국엔 둘이 그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친해졌어. 정말 친해졌어. 내가 그때 그 테러 라이브라는 작품으로 내가 제작사에 출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야. 가서 감독님이랑 얘기하고 리허설하고 대본 맞춰보고 충분히 얘기하고 내가 감독님이랑 진짜 더 많이 얘기를 해서 이 작품을 더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그냥 배우니까. 재밌다. 이렇구나. 테러 라이브를 찍고 테러 라이브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 저예산인데 500만 원이 넘는 스코어를 갖게 됐어. 그리고선 군도를 만난 거지. 강동원이랑 같이 출연을 하고. 맞아. 근데 그거는 스코어로적으로는 엄청나게 잘 된 스코어지. 근데 우리가 바랬던 거는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컸어. 우리가 막 동원이도 그렇고 동원이 안 그러겠지만 동원이 너무 괜찮죠. 진짜 필링 있지. 그리고 나서 허삼관을 찍었어. 내가 연출 두 번째. 맞아. 그 작품을 너무나 좋은 스태프들과 소설 원작도 위화 선생님의 허상관 매열기를 19가지의 시나리오 버전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다시 내가 각색을 하고서 만든 영화였지. 네. 어쨌든 결과는 100만이 안 됐어. 처음 좀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는 흥행에? 얼마 전에 비공식 작품도 있었지만 내가 100만이 안 된 작품이 별로 없어. 어렸을 때 저예산 영화 빼놓고는. 실패도 있어야지 형. 난 그렇게 생각해. 맞아. 아니 너무 계속 중요한 거야. 너무 계속 잘 되면 진짜 이상한 건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형은 성공 하다가 100이 안 되는 영화가 이때 처음이었고 이번에 비공식이 처음인 거는 형 완전 축복받은 사람이지. 그 다음에 암살이라는 작품이었어. 예스. 형 진짜 대박이다.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게 형 걱정하는 거야. 싸형이랑 나랑 얘기했어. 근데 암살은 내가 허삼관이 끝나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상해로 바로 갔어. 좋았죠 형. 난 그 영화 너무 좋았거든. 좋았고 최동호 감독님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전지현, 이정재 형이랑 같이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너무 잘 갔어. 근데 너무 웃긴 거는 허삼관이 개봉날 이제 제일 중요한 장면이 미스코시 백화점 장면이 있어. 막 백화점에 총싸움하고 막 하는 거. 그 장면을 찍는데 이제 허삼관이 스코어가 망했어. 너무 쪽팔린 거야. 현장 가기가. 그럴 수 있어. 어렵지. 현장에 딱 갔어. 나도 주연 배우야. 그럼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볼 거 아니야. 시경 씨 괜찮아. 잘 봤어. 난 너무 잘 봤어. 허삼관 너무 잘 봤어. 그래도 거기서 곡 너무 좋던데. 그 진짜. 뒤에 건물의 그 색깔은 진짜 미술적으로 최고야. 막 이런 얘기로 막 화끈하고 막 미치는 거야. 그 현장 가기가 너무 곤혹스러운 거야. 그게 또 형이 약간 배우만 한 게 아닌 작품이라서 더 그런 게 있는 건가? 너 말한 대로 너무 잘 돼서 문제였던 거야. 너무 잘 된 것만 맛을 많이 봐서 그런 실패에 대해서 적응을 못한 거야. 맛을. 그리고 나서 암살이 끝났어. 암살이 끝나서 LA에서 내 개인전이 있는데 뭐 계속 매년 내가 그림 개인전을 하는데 계속 영화를 찍다가 내가 그림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난 가서 한 15시간씩 그림을 그려야 되는 또 스케줄이 있는 거야. 쭉 허삼관 때부터 이어왔던 암살 이걸 또 어금니 깎게 물고 참고 하고 LA 끝나고 와서 이제 아가씨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쭉 스케줄이 있는데 부엌에서 내가 쓰러졌어 혼자. 물을 딱 마시는데 갑자기 거기서 공황 그 공황장애 같은 느낌이었어. 갑자기 숨이 턱 막히게 돼. 이 부담스러움 때문에 새벽에 그냥 쓰러지는데 그때 느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진짜 아무도 없고 내가 그 차디찬 이 타일 바닥에 내가 누워가지고 숨을 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거 지금 한 달 어떻게 해야 되지? 형 이게 모르겠어.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는 와, 화려하고 뭐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해. 근데 알죠, 진짜. 그래서 쭉 뱉어볼게. 그리고선 끝나고 아가씨에 합류했어.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잠깐만, 아가씨도 있었네, 박찬욱 감독. 잠깐. 얼마나 필모가 길면 지금 끝나기 전에 점점 취해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초반에 멸종했는데. 그러네, 형. 박찬욱의 아가씨도 있었네. 난 아가씨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그냥 박찬욱 감독님한테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일주일에 영화를. 5일 6일을 갔어 사무실에. 진짜. 영화 어떻게 찍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감독님 이거 이 장면이 어떻게 나왔어요? 뭐 감독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감독님이 나는 사수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붙어서 아가씨를 진짜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 보려고 노력했어. 진짜 많이 배웠어. 진짜 많이. 진짜 그게 형은 또 미술도 하고 그런 감각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일반 사람이 그걸 본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 것 같아, 난 사실. 박찬욱은 특별한 사람인 거지. 근데 시경이 너의 그런 고집과 그게 접근 방식이 느껴져. 나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너도 정말 그런 거장 같은 그게 있는 것 같아. 느껴져. 정말. 아이고야. 진짜. 그래서 아가씨가 끝났어. 그래서 형 끝내줘야 지금 돼지고기가 다 오케이. 지금 썩어 문드러져 있거든. 아가씨를 찍고 터널을 만났어. 터널 찍은 다음에 신과 함께야. 그렇지. 우리 편집감도 너무 좋아하는데. 신과 함께는 김영하 감독이 이제 미스터 고를 실패를 했어. 근데 난 김영하 감독이 대단한 건 뭐냐면 아니, 미스터 고도 완전 CG 영화고 CG의 어떤 메인이 그건데 아니 신과 함께는 뭐 어쩌자는 거야. 거의 90%가 CG인데 와 미쳤다 이 사람. 이 사람이 뭐를 만들고 자시고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걸 기획한 힘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하겠다 그랬어. 그 사람 머리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찍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찍었어. 정말 최선을 다해 찍었고 그것도 한 13개월 동안 찍었거든. 2편을. 그 김여하 감독의 그 도전과 작품에 대한 기획과 그게 엄청났어. 그 다음에 했던 작품은 PMC라는 작품이었어. 다음 작품이 클로젯이었어. 진짜 끝이. 진짜 그렇구나. 클로젯은 아까 용서받지 못한 자의 동시녹음 기사가 학교 후배인데 걔가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이야. 해줘야지 그럼 또. 딱 끝났어. 용서받지 못한 자가 13개월 만에 딱 끝나가지고 저기 어디 신림동에 어디 호프집에서 새벽에 맥주 마시는데 광빈아 내일 군대 잘 갔다 오고 진짜 군대 가기 전날까지 네가 이 촬영을 마지막 해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나중에 네가 내가 나중에 한다. 나도 뭐 족밥이었고 다 족밥이잖아. 뭐 윤종빈도 족밥이었고 다 학생 개 족밥 다 그런 근데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슈퍼스타가 돼도 그치. 그건 해줘야지. 너가 영화 감독 입봉하면 형은 숨도 안 쉬고 네 작품 한다 한 거야. 내 스타일. 그게 성시경아 2004년이었는데 2018년도에 찍었어 걔랑. 그게 코로나의 마지막 작품이었어. 클로즈. 백두산도 있었어 그 전에. 오케이. 그래서 많이 왔어. 거의 다 왔어 이제. 거의 도착할 수 있어 지금. 너 필름 너무 길어. 필모가 너무 위대한 작품들이 많아. 코로나 끝난 다음부터 뭐 얘기할 건지 생각하고 있어요. 갔다 오면 그거 쫙 오케이. 끝나면서 alright. 지금 돼지고기가 썩었어요. 네네네. 오케이. 네. 근데 너무 재밌어.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먹어봐야 되는 술이 있어. 내가 지금 준비. 오케이. 그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줘. 왜냐면 지금 계속 준비하는 중이니까. 이거 그리고 내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처음 공개하는 거야. 내년에 난 내 이름을 건 술을 낼 거야. 지금 세 종류인데 6도, 8도, 12도거든요. 근데 난 얘가 제일 12도가 제일 맛있고 차례대로 먹어보면 좋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얘는 하여튼 벌컥 드셔야 될 것 같아. 얘는 되게 가벼우니까. 근데 얘가 맥주 도수 정도 해요. 첨가제 없어요. 쌀, 누룩, 물. 와우. 이거는 되게 보편적이네. 이건 누구나 다 좋아하겠다. 이거 너무 훌륭한데? 그죠. 술로써. 어. 형이 알아줄 줄 알았어. 근데 지금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몇 도야? 8도. 요거는 아까 6%보다는 조금 그게 있다. 뭐라 그럴까? 이게 질감이 있네. 저는 얘는 난 언더락으로 먹었으면 좋겠거든. 12도인데. 그리고 도수가 낮은 애는 약간 탄산을 섞어볼까도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성시경이 맛있다고 하는 술 사면 그 맛을 끄는 결국 이거라니까. 이거는 무조건 출시해야 되는 것 같거든. 12도는. 너무 맛있죠 얘는. 너무 맛있다. 우리나라에 없잖아 이런 맛이. 맞아. 8도랑 6도는 별 차이 없어. 그럴 거면은 목 넘기면 6도가 훨씬 좋은 것 같고. 와. 그 다음에 술을 이거 막걸리를 제대로 먹을 거면 이거를 먹어야 돼. 12도. 전문가형. 몇 도야 이거? 얘가 12도 이제 따르면서 제가 수육을 준비하면서 형의 필모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하자. 코로나 다음부터의 필모를. 아, 그거 할 얘기 진짜 많지. 코로나 이후에. 아, 고기 좀 썰게 해줘 형 진짜. 오케이. 형 그거 좀 먹고. 내가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얘보다. 형이 돼지고기 좋아한다 그래갖고 아,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 삶았어? 뭐 막걸리 넣고? 수육이라고 형님 제 레시피에 나와 있습니다. 껍질 있는 거 준비했고요. 쉣. 야, 시경이 참 재밌게 산다. 아니야 형 때문에 오늘 하루 재밌는 거예요. 참 재밌게 산다 너. 자 갑니다. 두껍게 얇게. 얇게 소리. 아 얇게로. 아, 그 정도? 이 정도요? 그거보다 조금 두껍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형 이 정도 느낌 네, 괜찮으시면 고맙습니다. 이거랑 김치가 형 얘가 야 이거 형 기분 좋게 하려고 내가 진짜 오늘 아침부터 근데 시경이는 왜 여자친구 있어? 아 지금 2층에 한 3명 정도 있어요. 아, 3명 있어. 네. 돼지고기 전문가로서 잘 삶았다. 부드럽죠? 진짜 잘 삶았다. 맛있죠? 뭐 넣었어? 막걸리 막걸리를 삶은 거예요. 형은 맥주를 넣거든. 그러니까. 맥주 한 캔을. 형 얘는 와사비 소금인데 김치 너무 세니까 얘 김치가 요리잖아. 응? Not bad. 아, 넌 앞에. 노나뱃은 이번 이 영화 같은데. 넌 앞에. 러너. 영화 보면 이해할 건데. 그래서? 어떤 기대를 해요 이번 영화는? 보스턴? 근데 어렸을 때 대학교 졸업반 때 강 감독님을 식당에서 우연히 본 적이 있어. 아마 그때 태극기 휘날리며를 준비하셨던 시기였던 것 같아. 벽돌집이라는 갈매기살집 기억나? 있었어. 그 전에? 근데 내가 거기서 저녁 때 갔는데 벽돌집에 강재우 감독님 유명했으니까 얼굴 아니까 형은. 뭐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소주 드시면서 막 뭔가를 막 설명을 막 하시는 거를 내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봤어. 난 보면서 강재우 감독입니다 막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거기가 그냥 영화에 완전 초 메이저들만 앉아 있는 거잖아. 근데 막 말씀을 막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나도 저기서 끼고 싶다. 나도 언젠가 나도 성공하면. 진짜 좋은 배우 돼서 나 저기 껴서 광고 한번 껴야지. 맨날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강 감독님을 직접 뵙고 보스턴 시나리오를 받게 됐던 거고. 그리고서 이제 감독님이랑 처음 작품을 드디어 하게 됐던 거지. 나한테 또 개인적으로 특별한 건 뭐였냐면 이 보스턴은 너가 그런 뉴스 기사 봐서 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해킹이 돼서 막 그런 해킹범이랑 막 딜을 쳤던 적이 있어. 그때 딜을 하면서 찍었던 거거든. 아 진짜.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야. 하루하루가 난 해킹범이랑 이제 대처를 해야 돼. 버스터는 또 찍어야 돼. 막 몇 개월을 준비한 씬인데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눈을 보면서 스크린에 나의 눈을 보면서 나의 그때 감정 연기를 보면서 쟤 진짜 저때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송기정 선생님의 어떤 그런 애절함과 절실함이 어쩌면 같은 감정으로 그 괴가 같은 느낌으로 저기서 연기하고 있구나. 참 대견하다. 근데 내가 지나고 나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한낱 개인의 하정우란 배우가 어떤 그런 개인사를 겪고 있는데 그거에 무너지지 않게 그 형님들이 나를 끌어줄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 맞아. 어쩌면 되게 올드하게 느낄 수도 있고 뭐 결과론적으로 뭐 이 영화가 100만도 안 될 수도 있고 뭐 다 떠나서 나한텐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끝까지 찍을 수 있는 그게 어쩌면 그런 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와, 씨, 오케이. 근데 형, 오케이. 난 그런 거 없이 그냥 봤잖아? 근데 형의 연기는 깔끔했어. 그러니까 본인만 알아. 노래도 본인만 알아. 난 여기가 좀 더 듣는 사람 몰라. 보는 사람 몰라요. 그리고 나도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 되면 영화랑 음식이랑 음악이랑 다 똑같아. 개인 취향이 맞아, 있고 맞아. 그걸 우리가 쩝니다. 가서 보세요. 가면 보면 죽습니다. 그런 얘기 난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영화 홍보 나오는 사람들 돈 받고 못하겠다고 한 거야. 그럼 돈 받으면 좋다고 해줘야 되잖아. 내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난 솔직한 얘기는 뭐 개인 취향이 있겠지만 내 의견이 궁금하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연기가 너무 수려하고 강재규 감독의 그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냥 유명한 영화를 보는 재미가 뭐예요? 그냥 그 연기자의 성시경의 그 부분 노래처럼 그 사람의 그걸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 번 봐도 지치지가 않아. 희한하게 어떻게 저렇게 했지? 라는 거가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형 영화 홍보해야 되니까 형 내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뭐죠? 형 이거 영화 홍보를 위해서 행배야. 와 그리 많이 때렸노. 전치 12주란다. 맞나? 이 새끼 그 대사 기억도 안 나지? 그 세로를 먹었잖아요. 만날 텐데 내가 이 비하인드를 얘기해 줄게. 면회하는 장면인데 면회 올 때 그때 당시에 사식 넣어주고 뭐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맞아. 그럼 빵을 먹을까? 그러다가 제작부가 이제 얘기 듣고 주변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 빵을 사온 거야. 근데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건달 보스가 이렇게 먹는 게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이거 냠냠냠 아니지. 그래서 그렇지. 세로를 먹는 게 가오다.